안녕하세요. 저희는 토란토란입니다. 저희는 우리 문양으로 마음 전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도 전통문양을 담고하여 활동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풍부한 전통문화 중에서도 저희가 전통문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문양은 눈으로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문양은 한국의 모습과 분위기를 담아 한국의 첫인상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양은 사전적인 의미로 물건의 겉부분에 여러 가지 형상을 이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문양은 점과 선 그리고 다양한 도형과 그림들이 조형 원리에 따라 아름답게 구성되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양은 저렇게 떡살부터 해서 의복 그리고 건축물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양은 단순히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데요. 문양은 주위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모방하여 그림을 나타낸 것으로 옛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를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양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문양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양을 사용하던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문양에 그런 자연의 힘을 빌려서 생활 속에 필요한 다양한 희망과 바람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징과 의미를 담는 전통 문양과 현대의 우리가 그림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연결점을 찾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저렇게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대신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와 언어를 대신해서 시각적으로 간결하지만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 전통 문양과 이모티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전통 문양을 한번 곳곳에서 찾아보았고요. 문양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이를 현대 시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주요 문화유산 관광지인 경복궁을 방문하여 전통 문양을 찾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토란토란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청록궁에 있는 전통문양을 보러 왔는데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 큐트지형 뒤야. 색깔마다 모습이 다르네. 연마다 여기까지 다른 문양이네요. 무슨 의미일까?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구경해보자. 저 되게 많아. 근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 자경점이네. 다양한 문양들이 있네. 근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이제 알았어? 한번 걸어서 볼까? 와, 정말 아름답다. 진짜 너무. 근데 거기 성경판 있어. 읽어볼까? 응? 사경전 십창생 굴뚝? 근데
한국어 설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나중에 그럼 문양 의미를 좀 알아보자. 네, 경복궁에 다녀온 뒤 궁금했던 문양의 이름과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한국문자부가 운영하는 문화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양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전으로 올라가는 계산에서 봉황문과 영콘문을 발견하였습니다. 봉화는 왕을 상징하는 새이며 왕이 잘 다스린 나라의 대평상대와 군자의 5가지 동인 인, 의, 예, 지, 신을 의미하였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어 정결, 성결의 군자의 정빈과 고고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또 연꽃의 연이라는 글자와 연결하여 과거에 연달아 합격하고 연달아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경복궁 교태전태에 있는 육각기둥 모양의 아미산 굴뚝이 새겨진 문양을 보러 가실까요? 먼저 대나무문입니다. 대나무는 유연하면서 강하며 끊어지지 않은 군자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네, 옆에는 매화문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듣고 봄에 처음으로 빛는 꽃인데요. 이런 매화의 모습을 보고 옛사람들은 봄, 시선의 지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자경진 십장생 굴뚝이 모양도 살펴보겠습니다. 굴뚝에 있는 답장에 해, 산, 구름, 돌, 소나무, 가북, 사슴, 불로초, 학과 같은 십장생을 그려놓았습니다. 십장생을 이루는 것 중 먼저 구름을 보겠습니다. 구름은 열부터 신력들이 타고 다녀 신비롭고 비와 바람과 같이 농사가 잘 되게 돕고 만물이 살리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슴문입니다. 사슴은 어치고 인자한 성품을 가져 우애를 상징합니다. 도는 항문입니다. 항은 실제로도 존재하는 새이지만 옛사람들은 항을 시선에 타는 동물이자 불사조라고 여기며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비로우면서 우아함을 자아내는 항은 정장함과 장수 그리고 숙세를 벗어난 풍류를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문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뿌린 나무로 절개, 지조 그리고 변치 않은 우정으로 상징됩니다. 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고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은 포도는 간문의 방창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박쥐문은 편복이라는 박쥐의 한자 이름에서 따와 복, 행복을 의미하고 불가사리문과 기신문을 나쁜 구준을 쫓기는 시소신문이라고 그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통 문양의 뜻을 풀이해드리면서 태평성대 그리고 청빈, 영생불변 그리고 풍류 등 다소 어려운 한자어들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 문양의 의미에 담긴 옛 사람들의 생각을 저희가 깊게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탐구 과정에서 현대에서 전통 문양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통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샵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전통 문화 상품을 보면서 의외로 전통 문양과 관련된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주로 의복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그 의복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가의 상품으로서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단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문양의 의미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그 문양들을 보다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문양을 생각과 대화를 나누며 재해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요꽃은 자식을 말 그대로 열달아 많이 낳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생명 잉태를 의미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이 재치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다산은 축복이지만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산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의미로 확증하였습니다.
흔히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식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생각들을 이용하여 뽐뽐 떠오른다는 뜻으로 연꽃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름문입니다. 구름문은 전통적으로 만물소생 건의 장수의 의미로 풀이되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하늘을 어려다보는 건 어떤가요? 구름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구름의 모습에서 저희는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사슴문입니다. 사슴문이 왜 우애를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사슴은 같이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먹을 보다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슴의 모습에서 항상 길을 함께 가면서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네 번째로 포도문입니다. 포도에 주렁주렁 매달린 알맹이를 보고 있자면 저희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운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꽉 채우고 있는 행복과 웃음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알 하나하나를 웃음 알맹이라고 해석하여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매화문이고요. 매화는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새 학기의 시작, 사회생활의 전날 등 그런 새로운 시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화문을 새로운 시작에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활용해보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문입니다. 학은 우아하게 풍류, 즉 멋스러운 여유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멋스러운 풍류를 지키기에는 정말 바쁩니다. 하지만 거창한 풍류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쥐문입니다. 여러분은 박쥐하면 무슨 생각을 떠오르세요? 박쥐는 흔히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다녀서 의료 없이 기회주기적인 사람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박쥐처럼 이런 꿈을 찾아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박쥐는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기회에 맞는 자리를 다니는 열정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보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해석하고 이미지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머리 위를 따라다니며 지켜봐주는 구름문.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며 매 순간을 순종하는 학문. 둥글둥글 주렁주렁 웃음이 여는 포도문. 네, 늘 같이 가는 길에서 앞을 지켜주고 옆을 챙겨주는 친구인 사슴문. 앞으로 거침만개할 시작을 응원하는 매화문. 언제 어디서는 활약할 2등을 응원하는 박쥐문. 장기적인 생각에 연달아 불을 밝힐 연꽃문. 네,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콘을 건축물과 의복이 아닌 좀 더 일상 물품들에게 적용하는 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거나 선물하면서 문양에 담긴 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먼저 몸 건강에 늘 필요한 생수에는 구름 문양을 함께 그려 선물하고, 달콤한 한 모금에 하루를 책임지는 주스를 한 문양을 함께 그려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정의 의미를 담아 친구에게 사슴 문양과 함께 선물할 수 있고,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며 열심히 작업하는 친구에게 연꽃문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를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야, 오늘 밤 작업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오,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네,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양을 무궁무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